안녕하세요. 다들 잘 계신가요? 미국의 금리 인상 경로가 시장의 예상보다 강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금융시장에 바로바로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환율이나 주식, 부동산 할 거 없이 가리지 않고 가격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급격한 시스템 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금리 인상의 여파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금리는 곧 할인율을 의미하잖아요. 저금리 상황일 때 많은 차입을 통해 시설 투자나 눈먼 돈 조달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왕창 끌어와서 멀티플이 안드로메다로 갔던 기업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단지 멀티플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불확실한 EPS 상승분까지 다 쳐내면서 주가가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의미하는 것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 주식은 비중이 엄청 크지 않기도 했었고 바로 얼마 전에 이번 주에 가입자 영상으로 간단히 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올렸으니까 가입자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요. 어차피 매크로 해석이나 시장 전망은 다른 컨텐츠로 유튜브가 차고 넘치니까 저까지 그런 거를 하면서 보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가진 생각은 언제나 같습니다. 시장이 어렵고 주식이 쌀 때 사든지 버티든지 해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은 저에게 있어서 항상 똑같아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실력으로 그렇게 엄청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 남아 있으면서 한 줌도 안 되던 돈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쌀 때 투자를 하고 버텼던 게 가장 컸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2018년이나 그 전에 투자했던 기록들을 제가 제 거를 쭉 찾아보면 종목 선정을 참 투박하게 했구나 싶을 정도로 별로였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려워서 과거 PBR 밴드 상으론 지금 이하로 레벨이 내려왔던 때는 시스템 위기가 있었던 때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빡빡한 지금도 여전히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깨지니까 좋은 종목들도 같이 깨진 것들이 많아서 지금 가격에서 내가 감당할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역시나 투자하기 좋은 레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저 같은 평범한 실력으로 그래도 시장에 남아있으면서 꾸준히 복리를 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신경 쓰는 것은 금리입니다. 제가 매크로를 볼 실력이 부족해서 경제 전체적인 것보다는 기업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신경을 좀 쓴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했었거든요. 금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시장으로 보면 금리는 곧 대체 자산에 대한 매력도를 정하는데 내년 미국 기준금리 점도표상 5%도 터치할 수 있게 나왔거든요. 높은 환율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는 우리나라 또한 금리는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자가 굳이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무위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수익이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현상은 곧 내가 주식시장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을 좀 더 빡빡하게 해야 한다는 말로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성장이 빡빡한 배당주의 배당이 6%라고 하면 예금이나 국채 금리가 한 5% 정도 찍게 되었을 때 이 회사의 멀티플은 과연 이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회사에 차입이 상당히 있을 경우 EPS는 금리 상승과 함께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 배당 또한 빠질 수도 있고요. 차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기업들이 감당하는 이자 부담 또한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투자판에 있으면 의외로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차입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최근까지 어떤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대규모 증설이나 투자를 하고 이를 위해 차입도 땡긴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호재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저금리의 차입을 땡겨서 마진율 높은 사업에 진출하고 거기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별다른 할인 없이 현재 가치로 땡길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본업을 하면서 한 15년 정도 지켜본 바로는 특히 부도 기업들이나 부도 직전 기업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몇 년 해보면서 알게 된 바로는 기업들이 쓰러지거나 사세가 기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의외로 영업 부진이 아니라 영업이 한창 좋을 때 이게 계속된다는 가정 아래에서 차입을 동원한 대규모 시설 투자나 어떤 투자를 진행한 경우가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사세가 기우는 경우가 매우 매우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도는 단독 사유로 터지지 않고 복합 사유로 터지니까 저것 때문에 100% 부도 났다라고 말하긴 어려워도 대규모 차입을 통한 대규모 투자가 부도와 연관된 경우가 정말 굉장히 많았어요. 영업 부진은 대충 비비면서 넘어갈 수 있어도 거기에 차입 비용 상승이 겹쳐서 복리로 까지기 시작하면
사세가 기울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규모 시설 투자한 거가 시설이 놀기까지 하면 더 치명적이겠죠.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무슨 경제적인 시스템 위기가 와서 부도가 나고 그런 거창하고 급격한 위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그냥 차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업적 훼손으로 분기 실적 박살나듯이 그냥 확 꺾이게 되면 투자자가 아이디어를 쉽게 꺾을 수 있지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서서히 영업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추가적인 금융 비용이 나뭇가지에 눈 쌓이듯 누적되기 시작하면 어느새 가지가 아래로 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업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차입에 조금 민감한데 지금이 바로 이런 것들을 정말 빡빡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상승기라고 모든 주식이 다 매력 없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실적이 단단한 기업을 싸게 쥐고 있다면 기회가 분명히 향후에 될 텐데 그런 기업들을 찾을 때 보통 인플레이션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시킬 수 있으면서 원가 부담이 완화되는 기업 그리고 Q 그러니까 수요가 정말 탄력적이지 못한 기업들을 찾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금리 상승기에 비용 체크에서 기본이 되는 게 차입을 체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은 차입이 많지 않거나 적은 기업들이 뭐 그렇게 크게 돋보이진 않았습니다. 금융 비용이 어차피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단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큰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유리했죠. 지금까지는. 차입 비용이 낮으니 요구되는 마진 또한 아주 높지 않아도 효율이 충분히 나왔고요. 근데 지금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원가 말고 이제 이자라는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차입이 많은 기업은 예상보다 낮은 EPS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게 돼요. 과도한 차입을 한 것은 아닌지 얘네들이 그런 거를 충분히 영업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봐야 하는 시점이겠죠, 지금이. 가격적인 정가가 수월하거나 미국과의 금리차 등의 영향으로 높은 환율의 수혜를 온전히 얻을 수 있거나 혹은 그 와중에 가격의 전가는 다 시켰는데 미친 듯이 높았던 운송비가 내려오거나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면서 원가, 그러니까 C 압박이 완화되는 기업들, 현금 보유액이나 금융비용 차이로 같은 피어그룹 기업들 대비 EPS 변화 차이가 위로 꽤 많이 나는 기업, 그리고 소비하지 않으면 불편해서 꼭 소비를 해야만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Q가 단단한 기업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면 시장이 안정됐을 때 그리고 반등을 할 때 꽤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테마를 잡고 이러지 않아도요. 저는 적당히 현금이 있는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뭐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EPS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주 환원이 될 것인가? 얘네가 현금만 잔뜩 싸들고 주주하고는 하나도 나눠 먹지 않는 기업이라면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은 좀 강론으로 다른 이야기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이디어의 한계와 투자 실력 부족, 시야를 가리는 편견 같은 걸로 고른 기업 중에 상당수가 틀리고 손실을 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지만 항상 이렇게 어려울 때 좋은 기업을 찾아서 싸게 사고자 했던 노력은 어쨌든 투자 아이디어가 맞은 기업들이 시장이 안정됐을 때 멱살을 잡고 포트를 끌어올리면서 수익을 내게 해주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말로 들으면 참 쉽죠. 그냥 손가락이 있고 주식을 매수만 할 수 있었다면 수익을 봤던 2020년과 2021년 초가 지난 10년간 역대급으로 좋은 시장이었다면 2022년은 정말 역대급으로 좋지 않으면서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위아래로. 지금이야 이런 시장의 추세가 아래로 굉장히 영원할 것 같지만 뚫려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서두에 미국 주식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가입자 영상으로 정리했다고 했는데 제가 미국 주식을 위해 처음 환전을 했을 때가 2020년 5, 6월쯤이었습니다. 그때 막 제 채널에 리치 올리고 그랬었어요. 그 뒤로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2021년 초까지 미국으로 저는 여력만 되면 환전해서 크든지 작든지 지속적으로 조금씩 넘겼거든요. 그게 평균해 보면 대충 환율 1,100원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환전하기 전에 2020년 중반까지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던 콘텐츠가 우리나라 환율 1,500원 가고 베네수엘라처럼 붕괴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조금 다른 상황인데 또 반대로 보면 2021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곧 3,600, 3,800 간다고 하는 영상이 유튜브를 뒤덮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라고도 했었고요. 지금은 또 환율 1,500원도 위험하다고 하고 코스피는 2,000까지 혹은 더 보수적인 수준까지 내려가고도 금리도 예상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좋은 기업을 찾아서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싸게 좀 사놓는 게, 아니면 좀 매수해서 버텨놓고 있는 게 저같이 변변치 않은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저는 뭐 테마를 잡는다거나 막 테마에 탑승해서 어떤 종목을 10배 먹고 이랬던 경험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쭉 누적해 왔던 게 다 이렇게 그냥 이런 방법으로 했던 것 같아요. 좀 쌀 때 사놓고 기다려서 시장이 회복될 때 다시 수익을 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말로 들으면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인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고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지금 찍는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2300을 깨고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주말 내내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가을이라 밖에 날씨도 굉장히 좋고 하니까 즐겁게 다른 일 하시면서 어차피 보내야 하는 시간 조금이라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남으면 자기가 가진 종목들 체크를 해보면서 괜찮은지 아이디어 점검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파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